GitHub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윈도우에서 Git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윈도우에서 Git을 다루기 위해서는 day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 설치하는 방법과 명령어들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는 dtop을 이용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들어온 대회를 위한 소스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팀원들 간의 협업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Git 배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에서 윈도우를 클릭하면 오른쪽의 화면이 뜨고 본인이 이용할 환경에 맞춰서 선택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받은 exe 파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다음 그림을 따라서 Next를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난 뒤 왼쪽 맨 아래의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최근에 추가한 앱에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Git 배시를 선택해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창은 제 컴퓨터에서 실행시킨 창이라 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뜨겠죠? 이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왼쪽과 같습니다. 맨 앞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은 사용자, 그 뒤에 파란색은 사용자의 컴퓨터 이름, 노란색은 컴파일러이고 초록색 이유는 현재 폴더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우선 Git 배시를 통해 버전 관리를 할 폴더 하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달러 표시 이후에 있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mkdir 뒤에 만들고자 하는 폴더의 이름을 괄호 없이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my repository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봤고 폴더가 잘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폴더로 위치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위치 이동 명령어는 cd이고 이 뒤에 이동을 원하는 폴더 이름을 쓰면 왼쪽의 노란 글씨를 보면 위치가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폴더를 이제부터 Git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명령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쓰는 명령어가 git init입니다. 다음은 이 폴더를 본인의 GitHub 계정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의 명령어의 유저네임과 이메일은 본인이 GitHub에 가입할 때 사용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을 연결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Git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Git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하는 파일을 방금 Git과 연결한 폴더에 넣어주세요. 저는 Git 업로드 테스트 파일이라는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ls 명령어로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저는 명령어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방금 폴더에 옮긴 파일을 GitHub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커밋과 푸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커밋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커밋은 변경 이력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맨 처음에 커밋은 어떤 파일이 생긴 것이니 단순 파일의 저장이지만 다음에 커밋부터는 이전의 커밋 이후부터 새로 변경된 사항을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의 버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이전의 커밋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 의미는 폴더 내부의 모든 파일을 추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레드를 통해 파일을 추적하고 나면 커밋이 가능합니다. 커밋은 git, commit, /앱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이때 다운표 안에는 커밋 메시지를 적으면 됩니다. 보통 메시지에는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적습니다. 우리가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add를 해야 합니다. add는 해당 파일을 추적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추적되고 있는 파일만 커밋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add 명령어 뒤에 //를 붙여 add/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는 GitHub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때 GitHub의 회원 가입은 완료했다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왼쪽 위에 본인의 프로필을 클릭하고 레파지토리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창이 뜨면 New를 클릭해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만듭니다. 이곳에 레파지토리의 이름을 쓰고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드론 대여용이라면 비공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창이 뜨면 레파지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는 URL 부분을 복사해 둡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같이 만든 레파지토리와 아까 Git을 이용하겠다고 만든 파일이 들어있는 로컬 폴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복사한 URL을 git remote ad origin 뒤에 붙입니다. 이때 Ctrl V가 안되므로 우클릭해서 붙여넣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에는 git upload test.file라는 파일이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git push origin master 명령어로 푸시를 할 수 있습니다. 푸시란 로컬에 있는 git upload test.file을 원격 저장소, 즉 웹에서 방금 같이 만들었던 레파지토리로 업로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바이오 옵션은 이후에 푸시 명령할 때 오리진 마스터 생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왼쪽과 같은 창이 뜨고 이렇게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푸시가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상에서도 코드가 업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라보레이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레파지토리에서 채팅 매니지 액세스를 누르고 초대하기를 누른 후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의 유저네임을 검색한 후 초대를 합니다. 콜라보레이터를 등록하는 이유는 레파지토리를 공유하며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고 나면 초대한 사람의 메일로 초대장이 갑니다. 저는 드론 대회 계정에 레파지토리에 제 개인 계정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받고 나면 제 개인 계정에서도 드론 대회의 레파지토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깃에 업로드되어 있는 코드를 자신의 로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른쪽 명령어로 할 수 있습니다. git 배시로 원하는 위치에 이동한 다음 아까 레파지토리에서 복사한 URL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제가 쓴 명령어 뒤에는 my 폴더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네모 박스를 확인하면 git 클론과 URL 그리고 my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위치에 my 폴더라는 이름의 폴더를 새로 만들고 그 안에 이 URL에 해당하는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내용물을 클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네모 박스는 클론한 my 폴더로 이동하고 ls 명령어로 안에 있는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까 깃에 올려둔 기 업로드 테스트 전 파일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클론해온 파일에서 내가 수정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다시 업로드, 즉 푸시를 해줘야 같이 작업하는 콜라보레이터가 최신의 코드에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신으로 업로드하기 위해 아까 해본 것처럼 다시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푸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한 것처럼 애드와 커밋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CD로 푸시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고 애드로 추적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때 애드 앞의 점은 해당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git 스테이터스로 현재 추적 상태를 확인해보면 modified 그리고 파일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제가 이 파일을 수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git, commit 그리고 commit 메시지를 작성하고 커밋을 하면 커미션 완료가 됩니다. 커밋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git push 명령으로 수정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최신의 코드가 GitHub에 업로드됩니다. git을 통해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전에 했던 컴퓨터의 메시지와 함께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업로드한 퍼스트 커밋의 코드와 세컨드 커밋의 코드가 모두 저장되어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버전 관리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수정한 코드를 표시해 다른 콜라보레이터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수정사항을 푸시해서 레파지토리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우리의 로컬 깃 폴더도 그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풀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수정하고 푸시해두고 남들이 수정한 것을 불태워서 작업하면 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git과 GitHub 응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법에 있어서 중요한 브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git의 커밋과 푸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브랜치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브랜치란 여러 개발자들이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각 브랜치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다른 브랜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머지를 통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다양한 브랜치를 하나의 브랜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그림에는 총 4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각 브랜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브랜치, 비디오 표시의 버그를 수정하는 브랜치, 그리고 사이드바를 추가하는 브랜치, 그리고 이를 모두 하나로 모아주는 초록색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치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작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향상되며 작업 간의 충돌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브랜치에서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찾기가 쉽고 비교적 해결이 용이합니다. git에서 브랜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브랜치가 존재합니다. 먼저 통합 브랜치입니다. 통합 브랜치는 언제든지 동작할 수 있는 코드가 작성된 브랜치로 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소를 처음 만들 때 git은 바로 마스터라는 브랜치를 만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마스터 브랜치를 통합 브랜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픽 브랜치가 있습니다. 토픽 브랜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하거나 이와 같은 단위 작업을 할 때 만드는 브랜치입니다. 토픽 브랜치는 보통 통합 브랜치로부터 만들어내며 토픽 브랜치에서 특정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다시 통합 브랜치의 병합 머지않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위 화면 그림을 참고하게 되면 이 초록색 브랜치가 통합 브랜치이며 파란색과 보라색 브랜치가 토픽 브랜치입니다. 여러 종류의 브랜치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브랜치의 작업을 하고 싶은지 중요합니다. 이때 브랜치 간 전환을 할 때는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가 아니라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 이 체크아웃 명령어를 실행해서 원하는 브랜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브랜치를 나눠서 작업을 한 이후에 이 브랜치를 병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멀지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토픽 브랜치는 멀지를 통해서 통합 브랜치의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itHub를 이용한다면 GitHub에서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머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git 배시를 통해서 브랜치를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 브랜치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로컬에 있는 브랜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의 경우 git 브랜치를 입력했을 때 마스터라는 값이 초록색으로 뜨게 되면 이게 지금 로컬에 마스터 브랜치가 하나 존재하며 그리고 현재 내가 마스터 브랜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브랜치 옵션을 통해서 로컬 및 원격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서 브랜치 A 옵션을 주고 실행시켰을 때 마스터 브랜치가 존재하며 그리고 리모트, 즉 원격 저장소에 마스터 브랜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t 브랜치하고 원하는 브랜치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로컬에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이제 git 브랜치 new를 했을 때 git 브랜치를 다시 입력해보면 마스터 이외에도 new라는 브랜치가 하나 추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치 간 전환을 하는 체크아웃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하고 원하는 브랜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브랜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화면을 보시면 get checkout new라고 했을 때 방금 만들었던 new라는 브랜치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것이며 이 마스터라는 활성 상태가 new라는 브랜치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git checkout을 하고 b라는 옵션을 준 다음에 브랜치 입력하게 되면 이 브랜치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하게 되고 바로 해당 브랜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checkout b드론라는 이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드론이라는 브랜치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바로 전환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컬에서 이렇게 브랜치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원격 저장소에는 그 브랜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푸시를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따라서 푸시를 할 때 git push 혹은 브랜치 이름을 통해서 푸시를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에 브랜치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브랜치로 푸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드론 브랜치에 있을 때 아리진 드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푸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브랜치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업로드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실제 GitHub으로 가서 표시된 브랜치를 확인하게 되면 마스터를 눌렀을 때 아래 드론이라는 브랜치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itHub에서 풀 리퀘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게시된 드론 브랜치에 대해서 풀 리퀘스트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제 GitHub에 들어가서 풀 리퀘스트로 들어가게 되면 풀 리퀘스트 혹은 compare and 풀 리퀘스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작업했던 브랜치를 어떤 브랜치로 머지할지 설정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는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창에 풀 리퀘스트 할 때 제목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을 해서 Create 풀 리퀘스트 버튼을 통해서 풀 리퀘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뷰어를 선택해서 이 리뷰어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리뷰어의 경우 본인이 리뷰어로 지목된 풀 리퀘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풀 리퀘스트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내용으로 풀 리퀘스트를 했는지 그리고 이 풀 리퀘스트를 하려는 이 브랜치의 커밋 내역과 그리고 파일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dd Your Review라는 버튼을 통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리뷰어는 Add Your Review를 통해서 다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자동으로 파일 체인지 탭으로 바뀌어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그리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리뷰 체인지 버튼을 통해 리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멘트 어프로블 리퀘스트 체인지를 통해 리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의 경우에는 다른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 코멘트만 따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 어프로브는 풀 리퀘스트를 승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체인지는 멀지 전 추가적으로 변경 사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뷰를 요청했던 사람은 다시금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즈 리뷰어가 어떤 리뷰를 했는지 그 리뷰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모듈 풀 리퀘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원했던 브랜치를 모스트 브랜치 혹은 병합하고자 했던 브랜치의 마지막으로 멀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